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오늘은 UFC 259 벤텀급, 여성 패더급, 라이트 헤비급 3개의 타이틀전에 대해 쉽고 얕게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벤텀급 타이틀전. 얼마 전 조지 알도를 상대로 옹골지고 야무진 빠따를 자랑하며 챔피언에 오른 페트로얀의 첫 번째 타이틀 방어전입니다. 그의 상대는 알저메인 스털링. 잠시 설명하자면 당장 이름만 대도 알만한 선수들로 도미닉 크루즈, 프랭키 에드가, 조지 알도, 코디 가브란트 등 연식이 좀 됐어도 이 화려한 라인업들이 당장 3위권 밖에 위치할 만큼 벤텀급의 랭커 구간은 생각보다 많이 빡십니다. 하여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시 랭킹 2위였던 스털링이 랭킹 4위의 코리 샌드하겐을 압살, 코리 샌드하겐은 랭킹 1위였던 말론 모레아스를 스피닝 밀킥으로 조살. 바꿔 말해서 랭킹 1위를 잡은 코리 샌드하겐을 잡은 스털링이 랭킹 1위에 오르게 되며 돌고 돌아 도전자 자격을 따낸 것. 아무튼 1라운드 초반만 해도 스털링의 기세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무에타이 스탠스로 단단하게 잠그고 있는 페트로얀에게 10cm 차이 나는 리치를 살리며 빠르게 카운터 거리를 벗어나 버리니 페트로얀이 거리를 잡는 데 다소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스털링은 계속된 하단 모션을 심어놓으며 더킹성이자 페트로얀을 계속해서 움츠리게 만들었고, 레벨 체인지 이후 프론트 킥과 니킥으로 재미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진짜 택다운도 살아나는 스털링. 훌륭한 스피드, 많은 볼륨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열심히 했는지, 또 페트로얀과 케이지 레슬링에서 체력이 제법 빨렸는지 조금씩 앞손의 볼륨이 떨어지고 스텝이 느려지기 시작한 스털링입니다. 하여 1라운드 초반 칼같이 반응해서 피하던 페트로얀의 뒷손 카운터를 한순간 피하지 못하게 되고, 페트로얀의 뒷손에 걸리면 뭐다? 아무튼 이 단 한방에 전세가 역전되어 버립니다. 이후 다리가 풀려 인앤아웃이 어려워진 스털링은 가까워진 페트로얀과 스크램블 상황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준비한 것인지 조급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마다 스피닝 엘보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스털링. 그러나 단단하게 커버를 잠그는 페트로얀에게는 튕겨질 뿐 오히려 그때마다 등을 내주게 되며 손해의 연속. 2라운드에 들어선 스털링은 페트로얀과의 타격을 오래 섞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테이크다운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높은 볼륨의 타격과 동반한 레벨 체인지 압박, 즉 한 가지의 옵션 중 하나였던 태클이 2라운드에선 사실상 묻지마 태클로 변모. 페트로얀이 바보도 아니고 바로 뒷덜미를 통제합니다. 그러니 레슬링 게임이 길어질수록 스털링의 속도 역시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여 1라운드에선 3배에 가까운 유효 타격수를 자랑하는 스털링이 2라운드에선 약 2배, 3라운드에 들자 반대로 페트로얀의 타격수가 3배에 가깝게 많아집니다. 그렇게 발이 점점 무거워지자 스크램블 상황도 많아지고, 그때마다 페트로얀이 균형까지 박살내버리니 체력의 빨간불이 빛나고 있는 상황. 페트로얀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4라운드에 접어들자 스털링의 스텝은 더 이상 보기 어려워졌고 정적인 타격 교환은 벤터급에서 누구보다 잘하는 페트로얀입니다. 그렇게 챔피언은 알저메인 스털링이 됐습니다. 저도 이때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와서 머선 일이 생긴 것인지 뇌정지가 왔었습니다. 사건은 4라운드 35초 여전히 바닥에 찌그러뜨려 놓은 스털링에게 페트로얀이 니킥을 발사해버린 것. 이때 스털링은 한쪽 무릎이 링에 닿은 상태였고 이는 4점 니킥 반칙에 해당. 자세한 것은 반칙 설명서를 확인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알저메인은 챔피언 벨트를 바닥에 버린 채 상처뿐인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손을 드는 해맑은 페트로얀. 다음 여성 패더급 타이틀전. 현 여성 최강 아만다 누네스의 패더급 두 번째 타이틀 방어전으로 상대는 메간 앤더슨. 왠지 세미 슐츠의 그것이 생각나는 훌륭한 피지컬의 소유자이지만 아만다 누네스의 아름다운 뒷손 오버핸드 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시작 직후 피지컬을 앞세워 나름의 압박을 시도했습니다만 누네스가 기어를 올리며 전매 특허 오버핸드 훅이 앤더슨의 관통해버렸고 곧바로 침몰. 이후의 상황은 그냥 압살 그 자체. 경기대에선 별다른 코멘트를 달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누네스의 은퇴가 빠를지 다음 상대를 찾는 것이 빠를지가 궁금해집니다. 다음 사실 이거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 최고의 떡밥 중 하나인 이스라엘 아데사냐의 라이트 헤비급 사냥. 자, 미들급 챔피언 이스라엘 아데사냐 대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얀 블라코비치의 경기입니다. 서로 오소독스 스탠스를 시작한 두 선수지만 아데사냐가 많은 시간 사우스포로 스위치하며 얀의 앞손을 체크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얀의 강력한 앞손과 앞발이 진출을 최대한 견제한 모양새인데 얀도 굳이 아데사냐의 사우스포 스탠스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출하지 않고 아데사냐가 오소독스로 스위치하는 타이밍을 노리며 타격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불포화 지방산이 떨리는 탐색점만 보여준 1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두 선수 다 어느 정도 페이스를 끌어올렸습니다. 서로의 타격 볼륨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인데 1라운드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얀 블라코비치가 아데사냐의 성역을 조금씩 침범하기 시작한 것. 1라운드에선 아데사냐의 성역인 사우스포 스탠스를 상대할 때 철저하게 기다리던 얀 블라코비치가 뒷손 스트레이트를 먼저 던지며 뒷손 싸움을 걸기 시작한 것. 게다가 평소처럼 스웨이로 카운터를 집어넣으려는 아데사냐에게 계속해서 훅 카운터를 심어놓는 얀. 이것은 아데사냐가 미들급 쪼꼬미들과 상대할 때 겪어보지 못했던 타격수 싸움이자 큰 압박감인데 그 결과 아데사냐는 오소독스 상태로 얀과 앞선 싸움의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또 2라운드 2분 30초쯤 아데사냐가 얀에게 뒷손을 뿌리는 과정에서 얀 또한 뒷손을 같이 카운터. 결국 서로가 엉키며 스크램블 상황이 오자
증량을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올라온 아데사냐가 레전더리 볼리시 파워에게 당연히 구겨질 수밖에. 정리하자면 아데사냐가 사우스포 상황에선 뒷손 스트레이트를 뻗는데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이 오고, 오소독스 상황에서 앞손 싸움을 걸자니 얀의 앞손이 생각보다 매섭고 방어조차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렇게 아데사냐는 누구와 상대해도 절대 잃지 않을 것 같던 스트레이트 게임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3라운드 초반부터 얀은 사우스포 가면 진짜 시계 때린다라는 것을 심어놓고 오소독스 스탠스를 강요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보다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레이스전에서 재미본 뒷손에 이은 타격 압박을 시전. 여기서 빠지지 못한 아데사냐는 얀에게 구겨질 수밖에. 아무튼 그렇게 자존심이 구겨지고 점수도 잃을 위기인 아데사냐는 페이스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좋은 정타를 성공시키고 다채로운 옵션으로 블라코비치를 케이지에 몰아넣는데 성공한 아데사냐지만 얀이 침착하게 수비해냄으로써 페이스를 다시 낮춰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킥게임을 펼치는 아데사냐의 킥에 조금씩 휘둘며 다시 케이지까지 몰린 얀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이후 가까워진 아데사냐를 묶으며 얀이 곧바로 클린치 게임으로 전개. 하지만 아데사냐가 잘 대처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얀은 생각보다 많은 체력이 빨린 것인지 호흡이 거칠어진 모습을 보였고, 아데사냐는 킥게임을 필두로 조금씩 타격 수싸움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얀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허리 밑으로 킥게임 제한은 다소 어려움을 보였으나 아데사냐가 제일 자신 있는 상황 자체를 어느 정도 제한한 얀입니다.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타격전이 계속되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거 MMA 경기입니다. 수준 높은 타격전이 집중될 쯤 얀의 앞선 후에 이은 레벨 체인지 태클, 즉 타이밍을 뺏는 태클들이 아데사냐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차피 승리는 레슬링 게임. 결과적으로 아데사냐에게는 없는 레슬링 게임 옵션이 더 크고 무거운 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얀은 이를 활용하며 효과적인 운영을 펼쳤고, 절반 이상의 시간 동안 아데사냐를 꾸겨놓는 데 성공. 아데사냐의 야심찬 라이트 헤비급 정복은 실패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아데사냐는 UFC에서 첫 패배를 겪게 되는데, 첫 패배 이후 아데사냐는 어떻게 성장할지, 또 라이트 헤비급에 다시 도전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이 와중에 킵에 뜨던 존 존스 의문의 1승. 그만 알아봅시다.